안녕하세요,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삼척에 있는 중경묘와 영경묘에 왔습니다. 중경묘는 태조 이성계의 5대조 이양무 장군의 묘소이며 이곳은 왕기가 서린 대명당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런가에 대해 풍수와 역사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풍수인은 중경묘를 대명당이라고 하고 또 중경묘의 발복으로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경묘하고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당판으로 내려온 능선에 생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흔히 능선마다 생기가 흐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생기가 흐르는 능선이 있고 그렇지 않은 능선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즉 내룡을 타고 생기가 내려와야 혀를 생성할 수 있는데 이곳은 애당초 생기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혀를 논하는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풍수지리의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금낭경의 첫 장 첫 문장에 장자 승생기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승생기하를 단지 생기처의 장사를 지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승생기하라는 구절을 왜 금낭경의 첫 문장에 기록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금낭경의 저자인 곽박 선생은 풍수지리의 핵심 키워드는 생기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풍수지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생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기의 기적작용을 모르고 혀를 논하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금낭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생기의 기적작용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중경묘는 인작으로 관상용 묘지일 뿐 명당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라는 사람들이 중경묘를 보고 왕기가 서렸다는 둥 조선 왕조의 태자리라는 둥 조선 최고의 명당이라고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곳에 와서 조선 최고의 명당이라고 한다거나 또 이 국세에서 혈자리는 이곳이다 저곳이다 하는 사람은 생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중경묘에 들어서자 작은 우물이 있고 그 옆에 중경묘 진흥수라는 안내판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용인즉 진흥수가 있으면 진열대지로 큰 부자나 높은 벼슬이 나오며 그 물을 마시면 명당의 기운을 받아 활력이 넘치고 자손이 번창한다고 써놨습니다. 이곳을 명당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물을 마시면 활력이 넘치는 것처럼 써놓은 것은 구라도 이만저만한 구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물맛 좋은 약수터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활력이 넘치는 물이라고 버젓이 써놓은 것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묘지 앞에 옹달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진흥수가 아닙니다. 진흥수를 논하려면 생기의 기적작용이 있는 진열 앞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이미지가 이양무 장군의 부인인 평창이 씨가 모셔진 영경묘입니다. 이곳도 일부 풍수계에서 명당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생기가 내려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석축을 3단으로 쌓고 묘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는 가파른 능선에 묘지를 조성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풍수를 논할 곳이 못 됩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많은 사람이 중경묘와 영경묘를 명당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선 건국과 중경묘, 영경묘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중경묘의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전주에 살던 무관 이한사가 있었습니다. 이한사는 이성계의 고조 할아버지로 기생을 두고 상급관료와 문제를 일으켰던 모양입니다. 해서 식수를 이끌고 삼척으로 도피성 이주를 하였고 이주한 이듬해 이한사의 부친인 이양무 장군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한사는 돌아가신 부친을 삼척 어딘가에 모시고 10여 년을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생을 두고 다투었던 그 상급 관료가 순찰사로 삼척에 온다는 말에 목숨이라도 보존할 요량으로 1253년 함흥을 거쳐 원나라로 도망치듯 이주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랬던 이한사의 고손자가 이성계입니다. 이성계는 1392년 조선을 개국하였습니다. 이한사가 삼척에서 함흥으로 이주한 지 139년 만에 그의 고손자가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왕이 되자마자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이양무 장군의 묘를 찾았습니다. 묘지 수색은 조선 왕실의 수건 사업이었고 대를 이어 찾아 헤맸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과연 100년 전에 잊어버린 묘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조선의 마지막 왕인 고종대 이르러 묘를 찾았다는 겁니다. 고종은 1899년 준경이라는 묘호를 내리고 성역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한사가 삼척을 떠난 지 647년, 아니 묘지를 찾아 헤맨 지 500년이 지나 묘지를 찾았다는 것에 저는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준경묘에 이양무 장군이 잠들어 있을 확률은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고종이 준경묘를 성역한 것은 해동 융룡이 나르샤 천복을 받아서 기울어가는 조선의 국운을 붙잡으려고 했던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곳에서 용비어천가의 융룡 나르샤를 유쳐봐야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준경묘는 배구금관이라는 전설이 전해오는데 한 도승이 이 자리는 소 100마리를 잡아 제사를 지내고 또 황금으로 관을 만들어 장사를 지내면 5대의 왕이 날 자리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소 100마리를 잡을 돈이 없었던 이한사는 소 100마리 대신 흰소 1마리로 제사를 지내고 황금 대신에 금빛 귀리짚으로 관을 만들어 부친인 이양무 장군을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다수 풍수인들은 준경묘는 왕기가 서려 있는 대명당이며 이 묘로 발복하여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길기와 흉기는 생기로 판단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전해져 오는 설화가 명당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